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했습니다. 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그리고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민주당의 황희 의원을 내정했네요. 강경화 장관의 하차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멤버는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됐고요. 네. 새로 발탁된 권칠승, 황희 후보자는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던 전해철, 박범계, 한정혜 의원 등과 함께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도 이번 개각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번 개각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을 추가로 교체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개각 특징을 좀 꼽아볼까요? 예,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외교 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지금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김형진 이제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로 이제 교체를 한 것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강경화 장관은 오경화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오경화가 뭐예요? 5년 내내 강경하다. 끝까지 갈 거다. 끝까지 갔고 예. 유일하게 남아 있었고,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인 그 관계자들 만나러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날아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지금 오히려 미국이 바뀔 때 우리는 안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꿨다. 그럼 왜 바꿨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신임 이 정의용 신임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 3차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2차례, 이거 네. 다 3년 2개월 동안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보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장의 서훈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전부 다 남북관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도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근데 강경화 장관도 그 프로세스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굳이 강경화 장관을 교체한 것은 정의용 실장은 사실은 이제 정통 외교 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통 외교 라인을 회복해서 바이든 외교부와 발을 맞춰가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의 그러니까, 특성이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걸 주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영 실장 이걸 주도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노무현의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최근에 임명되는 분들이 다 참여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에요. 예. 황희 의원, 권칠승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참여정부 때 같이 일을 했고요. 네. 아니면 대선 캠프 출신이에요, 다. 정의용 후보자나 한정혜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을 한번 믿은 사람 계속 쓴다. 그 스타일이 보여줬다라는 거고. 한 번 믿은 사람을 계속 쓰는, 신뢰를 주는 스타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회전문 인사 아니냐, 그게 돌고 도는,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엉이 모임에 친문 정치인들이 대거 입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김정은 기자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부엉이 모임이라는 거는 이게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서 문재인 대통령의 달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칭했거든요. 그래서 부엉이의 모임인 예, 그래서 거예요? 부엉이 모임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공식 해산을 선언하긴 했지만 네. 그 명맥이 완전 끊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희, 권칠승 후보자, 또 앞서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 다 이렇게 부엉이 모임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들 외에도 이게 전체 의원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국무위원 18명 중에 6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가능한 일이지만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중첩이 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청와대는 이게 능력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 분야를 이끌게 된 황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계속 도시건축 전문가라고. 도시공학 박사에 그 국회에서도 국토위하고 국방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황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그동안 뭐 문화 관련 법안이라도 발의한 게 있었나 한번 쭉 찾아봤었는데 뭐 이벤트 산업을 진흥하자 이런 법안을 2019년에 냈다가 그냥 뭐 자동 폐기된 그 정도 활동밖에 없더라고요. 뭐 권칠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한 뭐 상임이나 뭐 특위를 활동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전문성을 그 본 개각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좀 남긴 해요. 그런 부분이 좀 회의적이다. 네. 근데 원래 정권 말기가 되면은 장관하겠다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도 원인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측근 인사들, 뭐 친문 인사들 중에서 골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뭐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막판에 관료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그게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었다라고 분석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강하게 좀 뭐 소위 말해 그립감 이렇게 딱 휘어잡고 램덕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확실히 낫거든요. 정권 말에 예. 당정청 소통 좀 강화하고 더 확실하게 다지고 가기 위해선 그래서 지금 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소통과 기획 능력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있었던 국정홍보처가 있었잖아요. 참여정부 때. 예. 그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강화하라고 지금 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정치인 출신이 오면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그런 것도 다 가만히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동료 의원 배려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하고요. 어쨌든 뭐 그 안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혹시라도 좀 그들만의 리그로 그칠 가능성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옵니다. 다 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들이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번 개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죠. 예,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거행된 취임식을 거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취임사에서 그는 민주주의가 이겼다. 통합 없이 어떤 평화도 없다면서 갈등의 극복을 역설을 했습니다. 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면서 그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 호위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2만 5천 명이요? 예. 와. 뭐 전쟁 뭐 정말 비상사태네요. 예,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죠. 취임식 때마다 도시 전체를 가득 메웠던 그 인파는 없었고요. 한정된 축하객들만 거리두기를 한 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 바이든 새 대통령은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외교 관계에서도 지금 다자주의, 동맹 복원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대외 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게 예상이 돼요. 김준일 기자, 사실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취임하든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까지 다룰 필요가 있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가 미국인 거 사실이고 특히 우리는 한반도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예,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일단 취임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네. 아까 전에 뭐 앵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 영혼을 걸겠다. 예. 이게 그래서 그 상당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국민 통합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됐단 말이에요, 국가가. 예. 그러니까 그때 지금 뭐 바이든 당선인도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아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의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강조해요. 예. 계속해서.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분열이 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분열이 아닌 통합, 어둠이 아닌 빛으로 미국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라고 한 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 하나는 진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 예. 뭐냐면은 미국인은 사실이 조작되거나 심지어 창작되기까지 하는 문화를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나 사익을 위한 거짓말 때문에 미국 사회가 고통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 가짜뉴스. 예, 소위 말해서 탈진실의 시대였다라는 거. 진실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는 팩트와 진실을 복원하겠다라는 이제 그리고 QAnon 이런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것들하고 맞서 싸우겠다. 예.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anything but 트럼프. 우리 anything but 이거 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anything but 트럼프만 빼고 다 이게 지금 정책 기조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는 건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참 벌써 사나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취임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현대사에서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아마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뭐 간략한 환송식에서 마이웨이를 틀어놓고 백악관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였었고요. 아, 백악관 떠나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떠났어요? 뭐 나의 길을 걷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연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그 두 사람이 결국은 대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바이바이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간략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간밤에 통화했다 이렇게 언급하긴 했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이 1869년 앤드류 존슨 이후 152년 만입니다. 근데 152년. 예, 앤드류 존슨도 탄핵당했어요. 탄핵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탄핵당한 사람들이 지금 안 오는 이런 전통이 생겼네요. 취임식에도 안 간 대통령이고, 근데 원래 그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손편지 쓰고 가는 전통도 있다면서요. 근데 네. 그 손편지도 안 남긴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 2부에서 미국 연결을 할 겁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고, 우리는 세 번째,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 있죠, 여러분.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는 것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편지는 남겼다고 합니다. 편지 예, 남겼대요? 편지는 남겼어요. 손편지 안 남겼다는 안- 이야기가 있던데 마지막에 그럼 남기고 마지막에 갔군요. 남기고 갔는데 취임식에는 참석 안 한 것. 예,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두 개에 복귀하는 것에 서명을 조금 전에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잠시 후 미국 연결하기로 하고 세 번째 뉴스로 가죠. 뭐 지난 월요일 뉴스쇼에서도 소개된 역대급 표절의 장본인 손창현 씨가 국민의힘에서도 해임이 됐습니다. 손 씨는 김민정 작가의 소설 뿌리 본문 전체를 그대로 베껴서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대중가요 가사와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본과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파문이 일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손 씨를 해임했고요. 한편 손 씨는 남의 글이라 당선될 줄 모르고 제출했는데 모두 당선됐다. 처음에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아니라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섰다면서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김준일 기자 설명을 듣고 제 얘기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뭔가 표절을 하거나 이런 분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 논란이 된 거 있는데 특히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번졌는데 네. 사실 이것도 뭐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 거야? 네. 아니, 이 사람의 실체는 있는 거야? 참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위촉장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그게 처음에는 이것도 조작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이었고 그 옆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네.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빼박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사실상 손절을 했다. 뭐 굳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굳이 이제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 요 이야기는 여기서 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부 탐정손수호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요. 어제 손창현 씨와 제가 1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하나하나 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떠도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국립외교원으로부터 받은 수료증. 국립외교원이 2006년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료증이야? 저거 말도 안 돼 했는데 그런 게 다 사실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내용들 탐정손수호에서 손창현 씨가 어제 한 대화들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